치료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환자분 스스로 하게 되지만 병의 증상으로 인해 혼자서는 잘 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 부분을 보조해 주시면 좋죠. 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가족들 모르게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가족들도 아시는 상태에서 함께 오실 때도 많은 듯 합니다. 환자분과 치료에 대한 관심으로 여겨져 반갑기도 해요. 물론 내원한 당사자의 몫이 가장 크겠지만 보호자로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의원에 함께 오시거나 이 영상을 시청하실 정도의 가족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환자분의 회복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환자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이고 그 마음이 분명히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른 병들도 그렇지만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질환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가족관계 사이에서는 스트레스를 가능한 덜 받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우선 환자분에게 돕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지 직접 물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말하는 방식, 기대하고 요구하는 정도, 육아나 집안일의 분배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환자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고요. 내가 납득이 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병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치료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환자분 스스로 하게 되지만 병의 증상으로 인해 혼자서는 잘 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 부분을 보조해 주시면 좋죠.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은 처방된 약물을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복용하는 것입니다. 투약을 거르거나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부작용 가능성도 높고 약의 의존성이 높아지며 투병 기간을 불필요하게 늘리게 되니 피하셔야 합니다. 또 부작용 여부도 살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졸리거나 멍하거나 위장장애 등인데요. 약의 종류나 기저질환의 유무에 따라서 드물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갑자기 신체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지 않은지 살펴주시면 투약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회복에 필수적이면서도 병의 증상이나 기존의 습관 등으로 지켜지기 쉽지 않아서 회복을 지연시키는 것이 바로 식사, 수면인데요. 본인이 스스로 하기에 어려울 수 있어 도움이 있으면 좋겠죠. 적어도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도록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량,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제하다 보면 도리어 환자분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겨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절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주의하실 점은 너무 자주 상태를 물어보지는 않는 것인데요. 환자분은 대응할 에너지마저 소진되어 있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마냥 안심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치료 과정 중에도 병이 악화되거나 자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실 병원에서 진료하는 시간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이라 대부분의 시간을 공유하는 가족들이 위험 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꼭 논의가 필요한 것은 손목이나 허벅지 등의 자해 흔적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이야기 여부입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의심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물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에 따라서 조울증의 경우에는 수면 시간이 갑자기 달라진 것을 중요하게 보고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병의 악화를 막게 하고, 조현병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 보복을 해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실제 행동에 옮기려는 준비를 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폭력 행사를 예방할 수 있죠. 집에 환자가 한 명 있다고 하면 다른 가족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하다못해 감기 몸살이라도 걸리면 간병과 함께 약과 먹을 것을 잘 챙겨야 하니까요. 많은 간병인 분들이 정신과 질환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걸 보면 환자를 오랫동안 돌보는 것 자체로 큰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정신과 질환은 단기 치료보다는 몇 달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거기에 가족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다른 사람들과 달리 환자의 기분 변화, 분노, 짜증, 예민함 등을 병의 증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하지 않던 서운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털어놓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듣고 감당하기 버거울 수도 있죠. 가족들도 평소보다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내는 게 맞으니 스트레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겠고요.
만약 평소와 달리 힘든 컨디션으로 오랫동안 지내게 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잠시라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분의 가족이 해주시면 좋을 일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누구라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생업이 있으실 테고 돌봐야 할 다른 가족들도 있을 테니까요. 평소보다 조금의 관심만 더 기울여 주셔도 그로 인해 환자분의 회복은 한층 더 빠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족 중 한 분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가족 전체가 서로 더 이해를 많이 하게 되고 평화로워지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되거든요.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안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